제가 지금 접대 어, 코일 원형으로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원형 코일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대공 방어망을 형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테나를 수많은 안테나 또는 페레침 구조를 통해서 모양과 형태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뭐 만드는 회사함이니까 대공 방어망을 동심원을 퍼지게 하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파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쫌쫌쫌쫌 쌓아가지고 TV 화소수 일단 이렇게 주파수를 결정하듯이 이렇게 쫌쫌쫌쫌쫌 이렇게 촘촘하게 대공 방어를 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A사 레이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각도를 이제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겹쳐가지고 중첩해가지고 전파를 쏠 수도 있고, 또는 그 전력의 세기, 전파의 전력의 세기가 다른 전파포, 전기포를 통해서 중첩하고, 전파의 세기가 쓸수록 스파크 현상이 많이 일어나며 중첩할 때 인공번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대공 방어망과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달까지도 공격이 가능하다. 화성까지도 솔직히 가능합니다. 전파는 빛의 세기, 빛의 빠르기로 전파는 가기 때문에 전력의 세기, 전력만 뒷받침이 되면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법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보다 촘촘한 공격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이라든지 또는 지구 안에서도 그것을 전력을 송수신하는 방식이든지 전파를 다시 중계기처럼 두는 거예요. 비행체나 드론 이런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자신들의 안테나 구조를 통해 재중폭 구조를 통해서 내보낸다. 이장님이 하나의 마이크로 했는데 10개 확성기로 다시 확성이 된다. 근데 그것이 다시 100개, 1000개로 확성한다. 이 개념입니다. 재증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이더 소자 방식에 적용하면 하나의 페레침보다는 수천, 2000개, 수천 개의 페레침이 낫다. 작은 거라도. 거기다가 대중소 목표별로 페레침을 크기를 달리게 할 수 있다. 팀별로 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재중폭 구조를 통해서 페레침, 안테나 밑에 안테나 이런 식으로 재중폭 구조를 이장님 방송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거꾸로 할 수 있다. 수신도 거꾸로 그렇게 가능하고 송출도 거꾸로,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방식을 침해하시는 것이 되십니다. 안테나 밑에 안테나, 다시 안테나, 서브 안테나, 이 방식이 제가 번개 칠 때 전기를 이렇게 흡수하는 구조라고, 순식간에 흡수하는 구조라고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피레침으로 흡수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기 유도를 통해서 수많은 피레침을 통해서, 물론 튼튼해야 되겠죠. 안 타야 되니까. 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기가 워낙 세더라도. 한꺼번에 거기 있는 전기가 왕창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줄기를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많은 안테나, 그다음 그 밑에 다시 서브로 20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안테나 구조들을 계속 서브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전기, 번개를 다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번개가 이렇게 전체가 왕창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부분 줄기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흡수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파를 공격을 했을 때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오히려 충전하거나 일시적으로는 충전하고 그 지역을 이탈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전투기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흡수할 수 있는 안테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대공 방음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비행체 안에서 이 전파를 실었을 때, 전파포, 전기포를 실었을 때 동심원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면은, 여러분들 산불을 일어날 때 맞산불 산불 일이 불이 이쪽으로 진행할 때 맞산불 내 주위로 불을 맞불을 놓으면 탑니까 안 탑니까? 오히려 안전하죠. 탈 게 없어서. 그 방식입니다. 전파를 서로 굵기가 틀린 전파를 또는 회전하는 전파를 만들었을 때 전파포처럼 이렇게 동심문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어, 동심문도 그러면 동심원을 그리는 방식을 갖다가 강력하게 적용하고, 또는 파장, 도달하는 길이, 동심원에 도달하는 길이를 하나 여러 개의 전파포를 통해서나 또는
이렇게 여러 개 전파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는 긴 파장, 길게 길이를 만들어서 미리 만들어 놓고 다시 이렇게 안에서 중첩해서 압축 공기를 쏘는 방식처럼, 압축 비행체를 마찰력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압축 공기를 길이를 틀리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는 두꺼운 압축 공기, 두께가 틀린 것도 있고 회전하는 압축 공기가 있다. 이걸 같이 사용하시면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소공동 오래가기 딱 하면 이렇게 앞에 공기를 내뿜어가지고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처럼, 이거는 전투기의 방어에 대해서 얘기는, 대공 방어막만 전투기 방어에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을 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파포를 대응해서 막을 형성하면서 여러 번 중첩해서 이 막을 형성할 수가 있다. 기술적인 문제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일을 감을 때 이렇게 기존 이제 그 회전처 코일을 갖다 이렇게 서로 지름이 틀린 코일을 이렇게 감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을 통해서 전파포를 사용하셔도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투기를 전파로부터 보호를 하고 전파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연소실 안에 우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압축 공기를 쏘면 연소실이 내구성이 높아지고 열로부터 보호가 된다. 또는 이렇게 비행기에 비행하는 벽면과 그 주변에 이런 식으로 쏴주면은 열로부터 보호를 한다. 마찰열로부터 압축 공기가. 압축 공기만 아니라 전파를 이용해서도 전파도 일종의 열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열을 열러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방향, 열의 진행이 태양이 가령 이렇게 태양이다. 그러면 태양이 뜨거운 이렇게 진행할 때 이렇게 전파포를 쏘면서 접근을 하면 열을 열러서 방향, 열도 일종의 파동입니다. 열정 이동의 파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열을 일단 막는다 또는 절연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포 같은 것이 이렇게 상대방이 내가 맞았을 때 내 비행체를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파막을 형성해서 상대방에게 지상이다 비행체에 탑재하고 있는 전기포를 쐈을 때 열을 열로서 막는, 전파를 전파로 막아주는, 그래서 이거를 방어막을 쳐주고 도망가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게 산업 현장이 어디를 제 방식으로부터 파생된 거니까요. 그걸 기초로 해서 파생된 거예요. 하나는 전파포 방식, 원형 코일을 감는다. 원형표를 안에 지름 크기를 틀리게 감아서 그것을 완전히 몇 겹의 원형 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또는 전파포를 각각 파장이 틀리게 전파포를 갖다가 배치를 해서 그 안에서 전파포의 지름을 대공 방어망에서 갖출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통해서 여러 겹의 전파포, 일정 보이지 않는 유형의 막을 형성해 준다. 맞불 개념. 샘플이 일어날 때 이쪽에서 열이 진행하고 이쪽에서 같이 열의 방향을 진행하는, 그래서 열도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아서 이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이제 산업 현장의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제품과 부품 아니겠습니까? 열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파를 쏜다의 개념도 될 수도 있겠죠. 열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파를 쏜다,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좀 전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전력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접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접대 번개를 통해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은 하나의 피레침보다 수천 개의 피레침이 낫다. 물론 그 전기 열을 견딜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피레침이 튼튼해야 됩니다. 피레침이 약하면 타버리겠죠. 약한 피레침으로. 피레침을 하나의 피레침보다는 100개, 1000개, 2000개의 피레침으로서 유도하는 게 낫습니다. 미리 피레침이나 아니면 안테나 구조를 통해서
열을 전기를 흡수하는 구조. 그 밑에 다시 그 밑에 서브로 몇백 개, 몇천 개 수준으로 또 계속 그 안테나마다 서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순식간에 전력 흡수하십니다. 번개가 그럼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아닙니다. 번개도 바바박하게 해서 조금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번개 치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래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론이라든지 비행체든지 지상과 공중에 있는 것 또는 유성을 통해서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처럼 해가지고 전파를 통해서 밑에 전기를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수신 장치를 전기 수신 장치를 마련하면 멀리 떨어진 이런 데서 뭐 2만 킬로미터 수도 2만 킬로미터도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력을 송수신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에서 하늘에 떠 있는 드론에게 또는 비행기 모함에서 작은 새끼 드론들에게 전력을 송수신하거나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행체가 구름 지역에 가서 전기를 잠깐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현재 있는 여객기도 구름 지역을 통과를 할 때 전기를 피할 피레칭 구조처럼 전기를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전기를 흡수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전기를 매우 빠르게 충전하는 충전력이 되겠습니다. 매우 빠르게 하려면 정체 상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정체 상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보다 많은 피레침을 서브로 해서 흡수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전파를 수신하는 모든 종류의 안테나에 다시 재중폭이지만 재흡수 이 구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전력을 교통정체 없이 전력을 흡수할 수 있다. 교통정체 없이 전파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케토키 방식의 이 스마트폰을 흡수를 이렇게 할 때도 안테나의 재중폭 구조가 재흡수 구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송출을 할 때는 재중폭을 통해서 보내고 흡수를 할 때는 재흡수를 통해서 보내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동일하게 수신과 송출을 두 개를 하나의 안테나나 하나의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로 할 수도 있고 두 개로 하면 더 좋겠죠. 이게 동시에 하나는 수신하고 하나는 송신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니까요. 뭐 그런 방식도 상관없어요. 레이더 소자가 뭐 예자 레이더에 뭐 하나만 딱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레이더 소자가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목적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팀별로 해도 되고 이런 구조를 선택하셨을 때 제 구조를 제 기술을 침해하는 것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력 송수신이다. 전파 신호를 송수신한다. 이 구조에 있어서는 다 사용되신 모든 형태의 무선 초인종, 리모컨, 무선 TV, 모든 형태의 드론과 드론 간에 또는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비행체와 비행체 간에 송수신 또는 어떤 본부와 본부 간에 무선으로 송신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 인터넷 장비다 그랬을 때 예전에는 유선으로 인터넷 장비를 만들지만 무선으로 이렇게 전력을 많이 동원해서 송출을 하거나 전력을 그렇죠. 그 송출하는 전력의 세기가 크니까 일반 스마트폰으로는 그 전력의 세기를 전파의 세기야 전파를 감당할 수 없어 큰 거가 인터넷 장비처럼 큰 것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 중간에 중계기지라는 게 전도 큰 용량이 필요한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 장비가 무선으로 해서 강력하게 집안에 이제 제가 워키토키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워키토키 사업자를 줄 때 작은 중폭 구조를 주되 집안에 좀 이 정도 줘야 되겠죠. 너무 큰 거 이상 냉장고처럼 들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심리적인 크기를 줘가지고 중폭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첩에서 중폭을 해주면, 그렇죠. 전파가 항상 풍성한 거겠죠. 한 개보다는 자 100개, 1000개, 수천 개의 피레침이 낮다라는 그런 이론처럼 이 워키토키 스마트폰 사업 소비자에게 그 자체에도 스마트폰의 중폭 구조가 있지만은 이 좀 자신도 모르게 중폭을 해주는 거죠. 스마트폰 안에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집안에 중폭 구조를 하나 두고 보다 더 큰 용량의 중폭 구조나 송출 구조, 수신 구조를 줄 수 있다. 그걸 통해서 같이 겹쳐 가지고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면 무선 신호라도 그렇죠. 뭐 와이파이가 주변에 많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신호가 항상 넘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신호를 잡아가지고 신호가 끊김없이 할 수 있다. 이것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다라는 것을 숫자를 많이 한다는. 중폭기를 숫자를 많이 하면 거기가 수신이 잘 되죠. 송출기도 숫자를 많이 하면 그렇죠. 수신이 아주 잘 돼. 송수신이 끊김없이 잘 됩니다. 이런 구조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스마트폰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 하나의 주파수보다는 10개, 20개를 배당해가지고 목적별로 채팅은 채팅, 쇼핑은 쇼핑, 은행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TV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으로 방송 볼 때 잘 끊기잖아요. 끊기고 인터넷도 너무 느리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주파수를 할당해서 하는 방식을 이거를 제 스마트폰 레이더 개별 소자처럼 해서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재중폭 구조의 페레스 밑에 페레스 안테나 이 중폭 구조의 송수신 체계를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무선이라도 하나의 주파수보다 여러 개의 주파수를 통해서 신경 신호가 들어오는 거 하나가 그 교통 정체가 생기거나 또는 뭐 신호에 지장이 있을 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면 그것이 0.001초만큼 빠르게 전환이 자동으로 됩니다. 소비자가 일일이 선택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일일이 선택, 나는 채팅 주파수를 선택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할당이 된 게. 그런 소비자가 여러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일일이 찾기보다 자동으로 찾아준다면 0.0001초만. 그렇죠. 흐름에 끊김이 없는 겁니다. 인터넷 속도를 획기적으로 유선보다 노후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런 주파수를 10개에서 수십 개 또는 100개로 몇백 개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게 주파수를 서로 파형이 틀린 주파수를 갖다 수없이 결합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이런 구조를 선택하시면 제 구조를 기술을 침해하는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워키토키 사업자가 뭐 이렇게 그렇죠. 저기 제 방식을 이제 주파수 서로 파형이 틀린 주파수를 묶어가지고 쐈을 때 그것이 일종의 비밀 통신, 비밀 주파수 조합이 된다고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기업체에서도 이런 자체 워키토키를 사용해서 자체 주파수를 만들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과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차의 무선 TV에 그렇죠. TV 자체가 이제 영상 전화가 되는 거, 영상 아니면 인터넷도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 안에 들어가는 레이더 소자가 좀 그렇죠. 게이사 레이더처럼 좀 여러 개면 더 좋겠죠.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식도 제 기술의 방식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더 소자를 여러 개를 둔다. 어떤 제품별로 그렇게 되면 훨씬 일을 능력 있게 잘할 수 있다. 겨우 한 개 갖고 빈곤하게 하느니 그렇죠. 여러 개로 작업을 하면 에이사 레이더 소자 하나 갖고 전투기가 공격과 방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안 되죠. 개별 소자라도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하나의 피레침보다는 수천 개의 피레침, 수백 개 그게 낫다. 하나의 안테나보다 수천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안테나 구조가 낫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방식을 침해하는 거. 레이더 소자의 숫자를 늘릴 수도 있다. 그래서 복수에 여러 개의 레이더 소자를 제품별로 탑재를 할 수도 있다. 그것이 그러면 크기가 대중소일 수도 있고 미니미니 촘촘촘촘 할 수 있는가?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숫자를 미니미니로 됐을 때 많이 넣으면 메모리도 잘 되죠. 보다 많은 메모리 확장이 가능한 것처럼 확장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더 숫자를 늘려서 전파 성소신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도 이게 들어갈 수 있고요. 뭐 무선 TV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목적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비가 이제 크면 보다 레이더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방식, 인터넷 장비처럼 좀 큰 성출, 큰 성수 수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많다 그러면 각각의 레이더 소자를 둬서 각각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레이더 그렇죠? 전파를 팀별로 짜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 송출을 어떤 것은 하나의 레이더 소전을 통해서 신호 송출의 전력의 세기를 좀 많이 동원해 가지고 신호 송출을 강하게 할 수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레이더는 좀 더 다른 것보다 좀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다 전력을 많이 보내고 전력을 수신한다. 보다 이렇게 전파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강하게 수신한다.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레이더 소자도 대중소 각각 목적을 따라서 좀 튼튼한 것이 있고 인터넷 장비처럼 스마트폰 안에서 인터넷 장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거기 안에서 최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좀 강한 것을 레이더 소자를 만들어낸다든지 용량이 큰 걸 만들어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용량을 따라서 레이더 소자도 각각 틀린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제 구조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레이더 중폭기 집안에 드는 중폭기를 그러면 주변에 숫자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무선 신호가 끊김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숫자가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 인터넷 중계기처럼 거기서 중계기를 따로 두면 이것이 신호가 이렇게 신호가 넘치죠. 신호가 넘치는 것 안에서 끊김 없이 송수신이 가능하고 통신의 품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도 중폭기를 소비자가 모르게 좀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소비자 전력을 좀 쓰는 거지만 뭐 상관없지 않나 생각해요. 어차피 중폭기를 통해서 공용 중폭기가 있고 그래서 그 자체의 신호를 스마트폰 신호를 위해서 송수신을 위해서 중폭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공용으로도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중폭 신호를 회사 신호를 공통으로 쓰는 회사 신호를 중폭하는 구조를 선택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공중파다 그러면 안테나를 갖다가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수신도 되지만 그걸 통해서 다시 중계기로 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을 선택을 하면 보다 많은 중계기 숫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신호가 풍성하겠죠.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구조를 침해하는 것이 되신다.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립니다.